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월 26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충격에 휩싸여서 지금 선뜻 유튜브를 찍거나 방송을 못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나더 위정교사 재판을 보는 심정입니다. 어나더 김동연 판사를 보는 기분입니다. 우린 최은정 판사에게 엄청나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재판도 몰아붙이고 소신파고 손톱만큼도 양보 안 한다. 그러나 김동연 판사의 경우에는 단독심인데 이건 대등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은정 판사 외에도 두 사람이 더 있다는 거죠. 이예슬, 정재호. 애초에 이예슬과 정재호가 좌파 판사이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사실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걱정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오늘 아침 방송에도 그리고 어제 방송에도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했는데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무죄라는 겁니다. 2심에서. 뭐가 무죄냐? 1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김문기가 골프 안 쳤다라는 것은 사실 모를 수도 있다. 에? 무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백현동 문제, 백현동 땅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4단계 이 용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자발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이래가지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가 나왔는데 오늘 판결의 무죄라는 이유는 김문기를 알았냐 모르냐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문제다. 그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것은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 안 쳤다고 그렇게 본인이 이재명이 인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그걸 사실은 김문기를 확실히 알았다라는 증거로 내놓은 게 골프 여러 명 갔는데 그 골프 팀에 들어간 사람만 딱 잘라가지고 사진을 냈더니 이 사진 조작이다. 이재명 쪽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입장은 뭐냐? 모를 수도 있다. 알았냐 몰랐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재명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심각한 문제는 우리 그건 인지의 문제라 칩시다. 그러면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업그레이드는 이미 그 용도 변경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김인섭 씨가 지금 5년 징역형을 받아 감방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을 내렸냐? 이재명 성남시장의 4단계 용도 변경해준 것은 변함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또 알아서 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알아서 하라면서 물론 박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한 거죠. 박 정권 때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2단계만 상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국토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2단계 상향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혁신도시법에 의한 것이냐?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한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건 아니다. 혁신도시법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이대로 따라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국토균형발전법에 근거한 것이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러나 국토부 입장은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2단계 정도만 상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용도 변경 누가 합니까? 그 시를 관할하는 시장이 하는 거죠. 그 이재명이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 얘기는 아니야. 국토부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협박을 해서 다시 말하면 지자체에 이거를 달성하라는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따랐습니다. 재판부가 거기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 이재명이 그렇게 한 거는 지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토부에 문의를 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했다. 이 해석 쪽으로 재판부가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거 의무 부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답변했을 뿐인데 그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거는 이미 무죄를 정해놔 놓고 이재명의 말을 가장 그 무죄에 가깝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 눈으로 보면 완전히 비합리적이죠. 그러나 재판부가 이재명의 무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국토부의 답변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장한 것처럼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다시 말하면 그 안 하면 안 된다고 협박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논조로 끌어가니까 재판부가 그런가요? 알아듣겠습니다. 결국 2단계 상승하라고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협박을 했군요. 이건 뭡니까 이거? 이미 답은 다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다 진작에 답을 다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돌아다니면서 70만 원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벌금 70만 원밖에 안 돼. 무슨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야. 우리가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허위 김동연 때의 위정교사 1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건 무조건 유죄라 했는데 김동연 판사가 무죄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되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나 위정교사라고 할 수는 없다. 위정교사로 의심할 수는 있으나 위정교사라 할 수 없다. 가관입니다. 이러니까 막 밑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밑이라는 건 저 밑이란 뜻이 저의 밑이란 뜻이 아니라 이 기사 이 재판을 보고 정말 화가 난 국민들 입에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권순일 50억 클럽? 이거는 몇십억 클럽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가 처음부터 무죄를 결정을 해놔놓고 지금 대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조금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수 측에서의 유튜브나 평론가는 이런 얘기 합니다. 최종심에서 파기환송 될 거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거야. 그건 가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따위로 나오면은 조회대는 빨리 해라. 633 원칙에 의해서 빨리 해야 된다. 3개월 내로 최종심을 내려야 된다. 하지만 이재명이 때까지 해온 짓을 봐서 이게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또 그 전에 해오던 방법대로 지연시키겠죠. 천없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3개월 내로 어쩌고저쩌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소 불명.
폐문, 부재, 이사불명 계속 피해 다니면서 소송 기록, 2심 소송 기록을 받는 걸 피해 다닐 거고, 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자기한테 유리하다면은 빨리 대선을 치르고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서 2심 소송 기록 받는데 적극적으로 서둘러 협조를 할 것이고, 이 이재명의 2심 판결, 공심 재판 2심 판결이 무죄로 됨으로써 가장 큰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결입니다. 아니 이거는 하나는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헌재에서 하는데 어떻게 관계되나? 당연히 관계됩니다. 왜? 이 재판관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헌재가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게 뭡니까? 이때까지 문영배가 처음에는 앞장서가지고 서둘러가지고 대통령을 빨리 탄핵 인용시키려고 했는데 그 국민 여론 때문에 분위기가 자꾸자꾸 밀리니까 이제 각하 우리 보수 쪽에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4대4다. 아니면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도 3 정도의 기각 플러스 각하가 나오고 인용이 오일 것이다. 40명만 임명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은 복귀할 수 있다라고 거의 확신에 차 있었는데, 과연 지금 우리 편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정영식, 조한참, 김복현이 이재명의 이재명 재판에 대한 고등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은 귀를 막고 신경을 안 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바뀔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의문 부호가 생겼다는 겁니다. 새로운 영향 변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페이북과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3월 28일까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는 변수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어제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이재명이 이 2심에서 유죄가 된다라는 가정에서 했는데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무죄가 된 판사들의 행위,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100% 확신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법조 전문 기자가 취재를 하는 중에 재판 쪽에서 어떤 설명이나 뭐가 나왔냐, 자료가 나왔냐, 가히 특별한 거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한 건 없다라는 것은 지금 1심과 같은 유죄로 그냥 가겠다, 혹은 1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때려지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 이걸 완전히 원천을 뒤집어 가지고 위정교사 무죄 되듯이 김동영이가 하던 식으로 최원정, 이해설, 정재호가 이 판을 다 뒤집어 놓을 줄 상상을 못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재판부 내에서 2대1로의 어떤 엄청난 각축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원정 판사 혼자로서는 역부족이었다. 이 강력한 좌파 재판관 둘이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 대등심이라는 건 결국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2대1의 합의를 끌어낼 수가 없죠. 2대1이면 결국 이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같이 믿었던 최원정 부장판사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못 해낸 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되게 설명하자면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판사들은 새로운 변수로 이 이재명 고등법원 판결 선고 내용을
자기들의 포지션을 정하는 데에 참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죠.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28일 선고한다면은 저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각하둘 기각 하나로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한덕수 판결에서 내렸던, 선고에서 내렸던 것과 같은 비율로, 같은 사람들 같은 비율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을 끌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한덕수가 먼저 탄핵 재판을 기각을 받고 혹은 각하를 받고 복귀하는 것이, 대통령보다 먼저 복귀하는 게 유리한가, 그걸 지난 2월 27일에도 제가 똑같은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2월 25일 최종 변론하고 난 뒤에 한덕수부터 빨리 복귀해라, 이번 주에 복귀한다 하는데, 저는 그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제 유튜브에 찍었습니다. 관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 찍은 유튜브를 보니 마이크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뭐 본 사람 숫자가 1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걱정했던 게, 소위 말하는 신기가 발동했던 게 지금 기분 나쁜 방향으로, 그때의 걱정했던 부분이 작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몹시 불안합니다.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윤상현 의원은 어디서 들었는지 4월 11일 가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문영배 이미선이 정말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임기를 넘기고 던져놓고 갈까? 그럴 개연성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는. 왜냐하면 이재명이 시간을 벌었으니까 이제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들이 입장을 지켜왔던 문영배 이미선의 입장은 인용이니까 그걸 그대로 굳건하게 밀고 나갈 거고, 문제는 우리 보수 측에 있는 재판관들이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그게 큰 하나의 도전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하루고, 하루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희망회로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물론 뭐 이거 아니라도 본격적으로 우리는 싸우겠다,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 했지만 더욱 힘겨운 싸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